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8 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랩뷰의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파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스8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합니다. 프론트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채널 네임이라고 해서 뭐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를 선택할 수 있는 입력 컨트롤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스8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이라고 함수가 되어 있는데, 입력으로는 웨이브폼 배열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채널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해당 채널 이름에 해당하는 웨이브폼만 출력으로 나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배열 인덱스 또는 채널 이름으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웨이브폼 배열에서 하나의 웨이브폼을 선택을 합니다. 웨이브폼 배열과 인덱스 입력에 연결한 데이터 타입과 아날로그 웨이브폼의 Y 구성 요소의 데이터 타입은 사용할 다용성의 인스턴스를 결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스8 내용의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VI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채널 네임이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값을 변경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네임을 사인파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을 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 케이스 중에서 채널 네임의 값 변경 이벤트 케이스가 수행을 합니다.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 값으로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주기를 5개의 주기를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를 생성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각각의 함수의 출력은 이제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는데 웨이브폼 속성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웨이브폼의 속성을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i 채널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이 ni 채널 네임을 하나는 사인파, 하나는 사각파, 하나는 삼각파로 입력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세 개를 하나의 이제 1차원 배열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채널 이름으로는 채널 네임의 값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구조를 운영을 해서 삼각파를 선택하면은 삼각파, 사인파를 선택하면은 사인파, 그 다음 사각파를 선택하면은 사각파가 출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함수의 출력의 웨이브폼 그래프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해당 코드가 항상 이 값 변경 이벤트 케이스에서 수행을 하게 해놨지만 이 부분은 한 번만 수행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 실습을 진행할 때는 이 해당 코드는 바깥쪽으로 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에서 새 VI를 하나 여시겠고요. 우선 Ctrl S를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VI 파일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퓨즈 디자인 시스템에서 그래프에서 자,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채널 네임이라고 하는 입력을 인가하기 위해서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채널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순서대로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지금 보면은 지금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인디케이터나 이제 컨트롤 인디케이터가 아이콘 형태로 보이는 거는 랩뷰 이제 속성을 지금 디폴트가 아이콘으로 보이기 속성이 켜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기를 체크 해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그 속성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도구에서 옵션을 가신 다음에 블럭 다이어그램에 가보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 터미널을 아이콘으로 놓기라고 하는 이 옵션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겠고, 관련된 VI를 닫고, 랩뷰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행했던 거를 VI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왼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한 값변경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타임아웃에 대해서는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채널 네임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채널 네임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웨이브폼 그래프도 해당 부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론하고 좀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웨이브폼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최초 한 번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화일루프가 실행되기 전에 한번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웨이브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날로그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웨이브폼 생성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론에서처럼 처음에는 사인파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파 같은 경우는 사인 웨이브폼이 있겠고요. 다음은 사각 웨이브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삼각 웨이브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주파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주파수 부분에 제가 주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생성에 함수를 하신 다음에, 자, 기본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주기를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또 웨이브폼 함수 중에서, 자, 웨이브폼 속성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호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웨이브폼 속성 설정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름 부분에 내가 이제 웨이브폼 속성의 채널 네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이론에서처럼 ni 언더바 채널 네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ni 언더바 채널 네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 여기서 상수를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문자열로 상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 복사하시겠고 사인파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걸 두 개를 복사할 텐데요. 이 두 개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이름은 똑같이 ni 언더바 채널 네임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자, 사각파가 되겠죠. 자, 웨이브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얼라인을 맞춰 주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이름은 똑같이 ni 채널 네임을 하시겠고, 이번에는 삼각파 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온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이제 웨이브폼을 이제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만들기 함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코드 자,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을 이런 식으로 화일 루프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이 채널 값 변경 이벤트에서는 이 해당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해당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팔레트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웨이브폼 카테고리에서는 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 함수가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 요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함수의 위치를 탐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탐색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랩뷰 2025 버전에 이제 vi 이제 lib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는 위치 폴더가 되겠고, 웨이브폼 카테고리 밑에 wdt,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ops.li 폴더 밑에 보면은 이게 제공하는 함수들이 많은데요. 여기 쭉 밑으로 내려보시다 보면 자, 해당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이라고 하는 함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랩뷰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는데, 이게 함수 팔레트에서 표시를 일부는 하지 않는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직접 관련된 함수가 정의된 폴더로 가셔서 호출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웨이브폼 배열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라벨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 자, 출력으로는 웨이브폼 그래프의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함수의 입력으로 이제 채널 이름을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채널 이름은 이제 케이스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새 값을 케이스 구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보통 케이스 구조에 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케이스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다 나오게 되겠고요. 우선 사인파 같은 경우는 채널 이름이 사인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사각파는 사각파, 삼각파는 삼각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채널 네임에 대해서 사인파로 값을 변경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널 네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 신호를 이제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자,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이제 사인파 값을 선택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사인파가 선택이 됐고요. 채널 네임을 내가 사각파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각파가 출력으로 나오고, 자, 삼각파를 선택하시면 삼각파가 출력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WDT 이름으로 채널 인덱스 db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전에 채널 네임 속성을 설정한 웨이브폼 그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 네임에 해당하는 웨이브폼만 이게 선택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